두산 베어스 박근호 선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군행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야구를 못해서가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그렇다면 징계. 프로야구 이제 감독의 역할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선수단의 리더십 발휘하는 과정들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박근호 선수 건 관련해서 김태형 감독하고 했던 관계 이것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수많은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영만님 부장님 어제 기사에 박근호 2군 기사가 많던데 좀 알려주세요. 팀 내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인장님 부장님 두산 박근호 선수 취재 부탁드립니다. 최양락님 박근호 선수 2군행에 대해 아시는 정보 있으면 영상 부탁드립니다. 볼빨간 갱년기님 박근호 2군행 무슨 문제입니까? 위현수님 박근호 선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박프로님 부장님 이번 박근호 선수 2군행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 부탁드립니다. 날라차기님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가능하다면 박근호 선수 취재 부탁드려요. 이 밖에 뭐 영진리님 주지스님 서현아님 또 원아이드 잭님 준호팡님 등 많은 분이 댓글로 또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좀 갑작스럽죠, 그죠? 예, 지난 21일 월요일 날 박근호 선수의 2군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2일 키움 히어로즈전에 앞서서 김태형 두산 감독이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의 그날 경기 전 인터뷰 첫 질문이 바로 박근호 선수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김 감독이 박근호 선수 컨디션 난조 아니다. 1군 엔트리 말소 사유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피곤해하고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쉬라고 했다. 김 감독 특유의 표현이죠. 여기는 팀이다. 그 선수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과 팀 분위기가 잘못되거나 뭐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감독은 이럴 때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례적인 인터뷰죠. 보통은 선수에 대한 평가는 감독들이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로 나오면 굉장히 좀 선수들이 충격 먹기도 하고 온 천하에 알려지니까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거 좀 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김태형 감독이 매우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이날 인터뷰에 앞서서 구단 프런트가 이제 김태형 감독하고 같이 가면서 인터뷰장에 들어서면서 그런 이야기를 미리 했다 그래요. 아마 오늘 박근호 관련 질문이 분명 나올 겁니다. 이렇게 미리 언지를 줬고 김태형 감독도 뭐 당연히 예상도 했고 예상 질문에 예상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인터뷰장에 들어갔다고 뭐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야구계 전부 회자가 되고 공개가 다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박근호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경기에서 베스트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알린 상황입니다. 성적이 매우 좋은 선수의 뭐 징계성 2군이니까 당연히 화제가 됐는데 개인 성적입니다. 개인 성적 좋습니다. 팀에 어느 정도로 뭐 기여를 했고 최근에 뭐 영향가가 어떻다 이건 빼겠습니다. 일단 스탯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대표로 일단 선발이 됐고 또 성적도 2군 가기 전까지 타율 3할 3푼 3리에 2홈런 32타점 득점권 타율이 3할 5푼 7리고 리그 타격 5위인 선수이고 팀의 중심 타자 올 시즌 좀 홈런은 적지만은 개인 성적이 절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김태형 감독은 불만을 이야기를 했고 박근호 선수가 22일 보니까 뭐 2군 경기에 나가가지고 뭐 안타도 치고 지금 2군 경기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두고 감독이 공개적으로 선수 면박 준 것 아니냐 이거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독이 오죽하면 자기 발등 찍는 것과 마찬가지인 주전 타자를 2군으로 내려보냈겠어 정말 필요해서 한 것 아니야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토요일 19일이죠. 수원에서 두산 KT 이게 더블헤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뭐 KT하고 또 경기가 또 있었고 더블헤드 2차전하고 20일 경기, 일요일 경기에서 약간의 불성실한 모습을 김태형 감독이 보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김태형 감독이 이제 인터뷰만 보면 인터뷰에서 뭐 피곤해하고 쉬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다. 이 대목이 나오니까 뭐 코치나 트레이닝 파트를 통해서 나 힘들어요. 몸 좀 무겁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김태형 감독이 뭐 면담을 요청해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부상이 아닌데 뭐 감독에게 직접 뭐 힘들어서 경기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수는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뭐 김태형 감독한테는 뭐 그럴 선수가 좀 없다고 보고 예전에 보면 뭐 양의지 선수도 야단 맞을 때 열중쇼 딱 해서 야단 맞고 그러잖아요. 좀 강단 있는 감독이죠. 그리고 코치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선수가 잘 하기 힘들어요.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감독님은 경기에서의 플레이를 보면서 판단을 한다. 그런 어떤 아쉬운 면을 보신 것으로 한다. 실제 말로 의사전달을 한 것은 아니다. 트레이닝 파트에서 따로 부상 관련 이슈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감독은 선수를 경기장에 내보내고 거기서 좀 뭐 어떤 베스트를 다하지 않으면 화가 좀 나는 것이죠. 박건우 선수는 19일 더블헤드 2차전에서 병살타 1개, 20일 경기에서 병살타 2개를 쳤는데요. 팀은 더블헤드 2차전 그리고 20일 경기, 일요일 경기 졌고 박건우 선수는 팀이 패한 2경기에서 뭐 더블헤드 2차전 3타수 무안타 그리고 일요일 경기에 4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는데 뭐 안타 못 칠 수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뭐 계속 멀티히트 쳤으니까요. 단순하게 안타를 치지 못하고 병살타를 기록을 해서 징계승으로 뭐 조치를 내렸다. 뭐 더블헤드 2차전에서 병살타 1개, 또 일요일 경기에서 병살타 2개 쳤지 않습니까? 뭐 일요일 경기에서는 뭐 두산이 병살타를 6개나 쳤는데 그것 때문에 2군 조치를 내린 것은 뭐 그건 아니고 부담 관계자 얘기입니다. 뭐 다소 조심스러운 얘기고 감독님이 지난 주말 2경기에서의 모습을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사실 있었고 그 당시에도 감독님이 박건우 선수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건 맞다. 2경기에서의 모습만으로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트레이닝 파트너 코치를 통한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의견이 올라왔다면 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구단 일단 감독의 판단이 조금 이해가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프런트는 더그아웃에서의 모습, 또 필드에서의 모습, 표정 등을 보면 이제 매일 선수를 대하는 코치나 감독은 선수의 상태를 좀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앞서도 있었다 그러면 어떤 약간 불성실한 플레이가 나왔을 때 이것이 오해를 살 소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방망이를 좀 성의 없이 휘두른다거나 또 수비에서의 집중력 모습 등등, 평소하고 좀 다른 플레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더그아웃으로 들어올 때 표정, 또 앉아서 그런 모습들을 다 보니까요. 코칭 스태프도 보고 동료들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구단 프런트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현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개인 의견으로는 대체로 김 감독의 판단에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인데 감독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선수들 편에서 이해해주고 선수들 편을 서주고 선수들 마음을 좀 사로잡는 그런 감독은 있습니다. 반대로 또 확실한 규율을 정하고 선수들에게 프로로서 책임 의무 이거 강조하는 감독이 있어요. 전자보다는 후자인 감독이 약간 용장 좀 무섭다 이런 이야기 들죠. 선수들한테 인기는 없겠죠. 돌아서면 이런 감독 같은 경우 돌아서면 감독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이 날 경우에는 좀 숨죽이겠지만 성적 떨어지면 그래서 통제력을 좀 잃는다, 조금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감독이 미워서 야구 대충해서 자기 성적 갉아먹는 선수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고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는 게 보통 선수들은 나가면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제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죠. 감독 성향에 따른 이제 실제 성적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감독, 선수의 마음을 사는 감독, 아니면 좀 선수를 좀 따라오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감독. 실제 성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요. 그건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성적이 갈린다. 그렇게는 좀 보기 힘들고.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데 그렇다면 감독의 역할이 좀 뭘까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감독의 역할은 한 시즌 다음에 1년 내내 하면 5승 좌우. 사실 근데 5승이면 커요. 굉장히 크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5게임 차인데 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 하여튼 이건 통계화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선수들을 다독이든 또는 휘어잡든 목적이 하나죠. 더 많이 이기는 거죠. 선수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더그아웃 분위기를 좋게 해서 으쌰으쌰하는 경우 좀 봤습니다. 반대로 강력한 리더십으로도 성적 내는 경우도 봤고 김태형 감독은 좀 용장 스타일이죠. 단호할 때 매우 단호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본인이 좀 화가 났다, 열이 받았다, 저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주전 타자를 그것도 리그 타율 5인 타자를 2군을 보내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 누구를 대신해서 라인업에 이렇게 대신 라인업에 세워둔다고 해도 박건우 선수만큼 안타 치고 타점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팀 플레이 때문인데 팀에 좀 전하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렇다면 박건우 선수가 평소에 불성실한 선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성실했다 그러면 국가대표까지 됐겠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섰겠죠. 또 올해를 마치면 또 FA가 되는 거고. 자기 일에 매진하고 야구 열심히 했으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도 또 평가가 달라집니다. 허슬 플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막 약간의 그런 시간에 이렇게 딱 한계를 한정만 해보면 뭐 한 번씩 설렁설렁 플레이도 뭐 없지는 않았겠죠. 어떤 선수나 마찬가지인데 박근우 선수의 야구 선수 인생 전체를 논하는 것은 뭐 지금 이 시간 의미가 없고 김태형 감독이 바라본 2021년 6월에 한정된 지금 이 순간 박근우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 김태형 감독이 본 박근우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겠죠. 팀에 헌신하고 무한 노력하는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로는 보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번 뭐 이군행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뭐 사람마다 입장 다르니까. 그리고 선수하고 감독은 매번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이 100% 다릅니다. 그냥 색안경이 딱 다르다는 거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보라 색깔, 완전히 색깔이 딱 다릅니다. 누군가는 선수의 플레이를 하지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라운드에서는 그 평가를 1차적으로 감독이 하죠. 감독은 그거 하라고 연봉받는 사람이고 평가 잘못한 것으로 가장 먼저 목이 날아가죠. 팀이 꼴찌하면 감독은 보통 뭐 경질이 되죠. 하지만 그 팀의 4번 타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선수도 알고 감독도 알죠. 그래서 감독들이 좀 단호해질 때는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할 때가 있죠. 최근에 박건우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에 도쿄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발표를 했는데 박건우 선수가 최종 멤버 승선했죠. 뭐 당연히 대표에 발탁이 될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또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선수입니다. 경험도 있죠.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번에 뭐 대표에 최종 선발되고 난 뒤에 무척 좋아했고 이후에 약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FA 등록이 일수 이슈하고 맞물려가지고 물론 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팀 내에서 분명 이야기가 조금 있었죠. 박건우 선수는 FA 등록 일수 4일이 모자라서 올해가 아니라 원래 하면 내년을 마치고 FA가 되는데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올해 열리고 또 대표팀의 승선이 됐고 FA 등록 일수 보상이 확실하니까 올해를 마치면 FA가 됩니다. 원래 4일이 모자랐는데 대표팀에 합류해서 대회 참가만 해도 10일이 보장이 되니까 물론 이제 올해도 145일 1군 등록 일수를 채운다는 가정하에서 말인데 2017년 9월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국가대표 참가에 따른 대회별 포상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제로 했는데 국가대표 보상 포인트 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아시안게임, 올림픽,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죠. 아시아 야구 선수권, 23세 이하 야구 월드컵 등이 대상 대회인데 참가만 해도 올림픽 경우에는 10일, 8강 10일, 4강 10일, 은메달 10일, 금메달 20일 추가돼서 금메달만 따면 최대 60일 FA 등록 일수를 보상을 받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만으로 1년치를 채우기도 했죠. 연봉 감액이 됩니다. 박근우 선수는 2군 내려가면서. 왜냐하면 3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 선수인데 박근우 선수의 연봉이 4억 8천만 원인데 3억 원 이상 선수는 부상이 아닌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가면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다고 해서 연봉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감액 조치가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오른 것도 아니죠. 부상이 아닌 이유로 2군에 내려갔죠. 두산 관계자가 2군에 내려가는 박근우 선수를 불러서 2군에 내려가게 되면 감액 대상이 된다고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고액 연봉 선수도 이거 다 압니다. 박근우 선수 연봉이 4억 8천만 원. 10달로 나눠서 연봉을 받습니다. KBO 리그 선수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4,800만 원. 2군에 있으면 절반 받으니까 2,400만 원 받게 되는데 30일에 2,400만 원이니까 열흘 동안에 2군에 있다면 800만 원이 좀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박건우 선수는 6월에 월급이 원래 이제 4,800만 원인데 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마이너스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럼 언제 복귀할까요? 김태형 감독 판단이겠죠. 한 시즌 되니까 이후 계속 2군에 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그렇다면 열을 맞으면 칼같이 코를 하느냐 좀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2군에서 풀로 경기 뛰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할 것 같고 지금 뭐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올라오면서 이제 막 박근우 선수가 좀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 두산 관계자들도 2군에서 잘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뭐 올해 가서 좋을 상황은 아니죠. 극약 처방은 너무 길어지면 그냥 극약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뭔가 좀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